네, 2장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임팩트 로딩, 그러니까 충격 하중을 말하는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하중의 종류를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력학에서는 사실은 그 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일정하게 주는 거. 우리가 피를 줄 때 매우 천천히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중하고 P하고 델타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P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한꺼번에 쭉 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도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빨리 팍 뭐 한 0.1초 만에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10초 만에 가는 거랑 이거는 두 개가 틀린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재력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매우 천천히 가는 하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스태틱 노드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applied slowly so that it cause no vibration over dynamic effect.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진동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진동 과목을 들을 거고요. 혹은 진동학적인 혹은 다이나믹 이펙트, 동적인 동력학적인 영향이 없게 매우 천천히 가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1초에 가는 거랑 1초에 가는 거랑은 두 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다이나믹 로드는 뭐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빨리 팍 주면, 그죠? 예를 들어 0.01초에 줬다. 그럼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로드라고 우리가 정의한 거는 뭐냐? applied and removed suddenly.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여기에서 갑자기 P가 제로다가 갑자기 뭐예요? 제로 가다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쓴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뭐예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임팩트 로드예요. 그래서 매우 갑자기 제거되가 나오는 가해지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플럭츄에이팅 로드는 이제 말 그대로 플럭츄에이팅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continuously vary.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속적으로 이제 변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P가 뭐냐 시간에 대한 함수. 결국 뭐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어떤 하중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막 가는 거죠. P가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플럭츄에이팅 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 폴링,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지는 어떤 물체의 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일단 물론 여기 마찰이 없어요. 노 프릭션이고요. 노 프릭션이고 그랬을 때 이 슬라이드 콜라를 여기다가 H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놔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죠? 쭉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요 끝에 붙겠죠. 붙어버리겠죠. 붙었는데 뭐냐 이 떨어지면 속도가 증가돼 갖고 요 끝에쯤 도착했을 때 속도를 우리가 뭐 V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부딪힌 거야. 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면 이렇게 딱 돼 있죠. 그죠?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델타만큼 늘 거예요. 그래서 늘었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또 줄 거야. 줄 건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생길 거예요. 때리면 어떻게 되냐? 요 길이 델타는 지금 0에서, 그러니까 얘가 델타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0에서 때리면 쫙 갔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갈 거야. 요 델타는 결국 요거를 델타 맥스라고 그랬을 때 이만큼 큰 델타 맥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얘를 그냥 떨어뜨리지 않고 살포시 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돼?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하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늘어나겠죠. 늘어난 길이가 바로 요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바로 요거가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실제 최대의 변은 요까지 될 거예요. 자, 이걸 이때 이 과정 하에서 우리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떨어뜨렸잖아요. 속도가 V에서 V만큼 됐어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제로에서 운동 에너지 V만큼 속도가 V만큼 운동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게 어디냐?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 mv 자승이라는 식이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건 어디서 발생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h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속도로 해서 부딪힌 거야. 부딪혔을 때 임팩트가 발생했죠. 그래서 소산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임팩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손실되는 거 빼고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카이네틱 에너지 전체가 뭐냐 스트레인 그 저기 뭐야 그저저저저저 위치 에너지 아니 쏘리 그 아니 제일 처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임팩트 하는 동안에 어떤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카네틱 에너지가 결국은 뭐야 델타 맥스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트레인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뀐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이제 손실이 있죠. 왜냐하면 충격을 하면서 이제 소산된 에너지들이 있어요. 열 에너지나 이런 거로. 그래서 그거 빼고인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카네틱 에너지가 전체가 뭐냐 스트레인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뭐냐 H에 또 이거 떨어진 거 에너지가 뭐 맥시멈 스트레인 에너지가 될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델타 맥스까지 왔어요. 얘가 콜라가 왔어.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는 어디서 들까요? H부터 델타 맥스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W는 H, W가 요거의 무게고요. 요거고요. H 더하기 델타 맥스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까지 소산된 아니 저기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게 뭐 같아야 되냐? 요거의 변이죠. 그죠? 변이. 그러니까 요 델타 맥스만큼 늘어난 거. 그러니까 전체 L에 대해서 전체 L에 대해서 델타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2A분의 우리 앞에 식에서 스테이지 U는 2EA분의 P의 자승 L이 있고요. 또 델타로 쓰게 되면 2A의 델타의 자승이었죠. 그래서 델타 맥스만큼 늘어났을 때 우리가 값이 요각이 될 거예요. W는 mg가 될 거고요. 됐죠? 자, 이 식에서부터 요 식이 뭐예요? 요 식이 이렇게 돼요. 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쓰면 2L분의 2A의 델타 자승 마이너스 W 델타 맞죠? 마이너스 WH가 0인 거예요. 이 식에서부터 2차 방정식 풀게 되면 요 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식이 뭐냐? W를 우리가 요 식에서부터 구한 거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임팩트를 주지 않고 그냥 찬찬히 이게 들고 내려와서 탁 놨어요.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mg만큼 그러니까 mg만큼의 이제 힘이 작용해서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길이를 왜 델타 st라고 정의하면 EA분의 PL이니까 P가 W가 될 거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EA의 mg의 W 혹은 EA의 WL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럼 결국 뭐예요? 요게 WST죠. 그죠? 이것도 WST고요. 그래서 WST 더하기 WST 자승의 더하기 EH 요 WST죠. 의 2분의 1승이 돼요. 그 WST로 묶어내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게 되죠. 됐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정확한 식이에요. 이게 식이에요. 요게 뭐냐? 델타 맥스는 뭐냐? 충격 H만큼 떨어뜨렸을 때 가는 최대의 변이가 델타 S 맥스고요. 델타 ST는 요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살짝 놨을 때 자중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델타 ST면은 그게 두 개 관계가 요와 식이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 델타 맥스가 매우 작으니까 그러니까 맥스나 델타 ST가 매우 작으니까 H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면 요 앞에 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 ST 곱하기 뭐예요? H 델타 ST분의 H가 훨씬 크니까 스퀘어 루트 2H에 나누기 델타 ST가 될 거예요. 요게 뭐냐? 2 델타 ST의 2H의 스퀘어 루트가 될 거예요. 근사화가 될 거야. 왜? 요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과 같이 델타 맥스는 요와 같은 식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 관계, 그러니까 왜냐면 H가 델타 S 매우 클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한 식은 이 식이 되는 거고, 되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2H의 델타 ST만큼 더 크게 그러니까 요 값으로 우리가 근사화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맥시멈 그러면 스트레스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시그마 맥스는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는 E의 이필론이고요. E의 L은 또 이필론은 뭐냐? L분의 델타죠. 그래서 시그마 맥스는 L분의 E의 델타 맥스가 되고요. 앞에 식에서 이와 같이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델타 맥스가 우리가 앞에 근사화하기를 델타 맥스를 어떻게 근사화했냐면 어떻게 근사했냐면 뭐예요? 스퀘어루트 2의 h의 뭐예요? 델타 st로 우리가 근사화를 했었죠. 그죠? 그거 대입을 하면 이렇게 근사화를 했고요. 됐죠? 이거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사놓을 건데, 요 식에서 보면 이게 뭐가 우리가 살포시 났을 때 시그마 그러면 st라고 아까 델타 st처럼 시그마 st면 이건 면적분의 뭐예요? mg w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냐? 델타 s 시그마 st고요. 요게 또 마찬가지 시그마 st예요. 그래서 요 정리하면 요 식이 되고, 요거는 이제 정확한 식이고, 만약에 h가 델타 st보다 크면 시그마 max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h 그러니까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냐? 요거를 L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E 곱하면 되니까.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실 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그마 맥스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시그마 ST는 A분의 우리가 W라고 했고, 그 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H가 매우 그러니까 맥시멈일 때 A 시그마 맥스는 요거 델 시그마 ST 분의 보다 우리가 L 곱하기 밑에 스퀘어루트 하는 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이건 정확한 식이고 요거는 근사화된 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임팩트 팩터라고 책에 정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충격 계수라고 우리가 정의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뭐냐? 델타 ST 분의 델타 맥스, 그러니까 뭐냐면 정적인 변형에 대한 임팩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맥시멈 값의 비를 우리가 임팩트 팩터라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suddenly applied low라고 되어 있는데요. sudden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가해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 sudden effect는 우리가 속도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가해지는 케이스. 가해지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뭐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는 갑자기 그냥 가해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푹 튀어나와서 또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는 뭐예요? H가 없는 거죠. 예, 그냥 갑자기 팍 가해지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보면 델타 맥스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데 H가 제로가 되는 거죠. H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식에서 H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 그러면 뭐예요? 요거만 남죠. 자, 그러면 결국 그게 2배의 델타 ST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팍 가해지는 거는 델타 맥스는 ST보다 그러니까 스태틱 변이보다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예제 2-1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6번은 이제 프리즈매틱 바에서 아까 똑같이 떨어지는 케이스를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면 맥시멈 일롱게이션 델타 맥스를 구하라는 얘기죠. 임팩트 될 동안. 그죠? 임팩트 팩터 한번 중요하지는 않고 일단 좀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H분의 그러니까 H가 델타 맥스보다 매우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식 그대로 그냥 들고 와서 쓸게요. 요거 쓰면은 자, 델타 ST부터 먼저 써야 되고요. 자, 델타 ST는 뭐냐? EA분의 뭐예요? WL이니까 W가 얼마냐면 20 곱하기 9.81 곱하기 L이 얼마냐면 2m 나누기 E가 21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A가 얼마냐면 D가 있으니까 4분의 5에 15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델타 ST가
ST가 0.0106이 돼요. 0.0106 밀리미터 그럴 거고요. 자 그러면 H가 분의 델타 ST가 얼마냐 하면 이게 14,150이에요. 14,150 매우 큰 값이죠. 그래서 그 먼저 델타 맥스는 아까 앞에 쓴 것처럼 델타 ST에다가 1 더하기 스퀘어 루트 1 더하기 스퀘어 루트 뭐냐 1 플러스 2배의 H 나누기 델타 ST가 됐어요. 요게 2분의 1승이 여기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 아까 테스트 다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요거 하면 얼마냐면 1.79mm가 나오고요. 그리고 델타 맥스를 우리가 근사화된 식이 있죠. 근사화된 식이 뭐라고 했냐면 스퀘어 루트 2h의 델타 st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8이 나와요. 78mm가 나와요. 그래서 14,000일 때 B가 14,000일 때 0.01mm가 차이 나니까 우리가 1%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작은 케이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임팩트 팩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델타 ST 분의 델타 맥스라고 그랬으니까 그에 따라서 구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번에 텐사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사치 구하게 되면 시그마 맥스는 우리가 1분의 2의 델타 맥스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약 188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리고 시그마 ST는 A분의 우리가 mg가 될 건데 이게 얼마냐면 1.11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뭐냐면 충격에 의해서 얼마예요? 그거의 180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거의 180배, 한 160, 70배 정도 우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큰 스트레스가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내용 보면 이제 리피티드 로딩하고 퍼티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피티드 로딩은 아까 앞에 있는 다이나믹 로드, 그러니까 플럭체이팅 로드랑 이제 노드 중에 일종이 되는 거죠. 리피티드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야 저기 그 여러 가지 타입 오른쪽에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일단은 뭐냐 스트럭처의 이제 behavior라는 거를 이제 거동 말하는 거죠. 거동은 depends not only upon the nature of the material. 그러니까 머티리얼의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not but also니까 but also upon the character of those 돼 있죠. 하중의 특성에도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repeated load라는 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아까 프로체이트 노드가 막 이렇게 막 들어간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리피티드라니까는 이제 반복되는 거죠. 같은 크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0부터 어떤 값까지 갔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0을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프로체이팅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0부터가 이거 어떤 임의 값에 대해서 평균 값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값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다 반복 하중의 종류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퍼티그라는 건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요. 이 퍼티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프랙처라는 건데요. 이 퍼티그는 실제로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퍼티그라는 피로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됐고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생했던 이제 사례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에서 만든 아마 제트기일 건데요. 그 옛날에는 창문 여러분들 지금 창문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예전에 과거에 보면 2차 대전 때 보면 창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트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가스터빈 엔진이 나오면서 가스터빈 엔진의 비행기들은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도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고도를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캐빈 안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마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압력을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압력만큼 낮추는 거예요. 한 0.8기압에서 0.7기압 정도로 이렇게 맞춰놔요. 0.8기압 보통 맞출 건데 맞춰놔요.
그게 뭐냐면 항공기가 있으면 그 캐빈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 객실이 있으면 동체가 있으면 이쪽에는 압력이 낮고요. 이쪽 압력이 높아요. 이런 식이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이고 여기는 저압이 되죠. 그래서 이 고압과 저압의 이제 관계가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려올 때 올라갈 때만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됐다가 줄었다가 팽창됐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턱 깨지는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추락한 거죠. 그걸 조사해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세한 건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크랙이 난 거예요. 크랙이 나서 결국 이게 뭐냐면 깨지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 그것 때문에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어쨌든 퍼티그는 프로그레시브 프랙처인데 이게 뭐냐면 이 리피티드 사이클 오브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번 딱 가해져 스트레스 가했을 때는 안 깨져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서 가장 좋은 비유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체벌을 한 번 탁 때리는 거랑 그거보다 낮은 거로 계속 때리는 거랑 여러 번 막 계속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한 시간 동안 작은 힘으로 계속 때리는 거랑 어떤 게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응? 낮은 게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크래킹을 발생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발전하는 크랙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금 가는 거 말하는 건데요. 프로그레시브 크래킹을 발생하게 하는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반복되는 반복시켜서 결국은 뭐냐면 이 머티리얼이 프로그레시브 크래킹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eventually produced fracture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fracture를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재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만큼 크랙이 났어요 원래는 여기가 A라 그러면 A분의 P가 스트레스죠 그럼 여기 조금 갈라졌어 그럼 여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야 요만큼만 받는 거야 A 프라임이야 A 프라임의 P가 시그마죠 시그마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크죠 왜냐하면 A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러다가 계속 이게 커져 그럼 뭐예요 요만큼 남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요걸 프로그레시브 크래킹이라고 요거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조물은 어떤 하중을 한 번 받아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 반복적인 하중을 계속 받으면서 깨지고 이 현상을 우리가 퍼티그라고 피로라고 우리말로는 피로라고 하고요 퍼티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우 많은 그러니까 에센 커브 뒤에 보면 이제 에센 커브가 나오는데 그 퍼티그 페일리어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크랙이다. 매우 작은 크랙이 뭐요? 어떤 하이 스트레스 발생한 지점에서 딱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냐?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할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 반복된 하중이 되면 그게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크랙이 발생하면 이게 뭐냐?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프랙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남은 부분이 이제 못 견딜 때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탁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라는 거는 이제 SN 다이그램을 그리는데 SN은 뭐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N은 뭐냐 number of cycle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failure 일어나는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을 딱 가했을 땐 여기만큼의 하중에서 깨져요. 여기서 깨져. 근데 이 하중 이거를 숫자를 계속 늘려가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여기서 이게 100만 번이다 10의 6승이다 가면 여기서 깨지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서 한 번 딱 가했을 때 스태틱 여기서 깨지는데 100만 고보다 훨씬 작은 힘을 100만 번 줬더니 여기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티그는 무서운 거죠 왜 원래 스태틱에서 깨지는 것보다 훨씬 작은 힘에서 그걸 반복을 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퍼티그 리미트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데 그건 뭐냐? 이제 숫자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더 이상 이제 안 깨지는 영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때가 되면 이게 퍼티그 리밋. 그럼 얘는 요 하중에 대해서는 수백만, 수박만, 수천만 번, 수억 번을 해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위에서는 깨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근데 구조물 설계할 때 여기 설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설계하면 횟수를 요만큼만 받는 케이스에다가 이만큼밖에 설계를 하면 뭐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할 때 먼저 하중이 얼마나 어떤 하중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동안 얼마 몇 번 정도를 받을 거냐라는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하중을 그만큼 받는데 그때 이제 얘가 깨지냐 안 깨지냐를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죠. 그게 퍼티그 테스트고요. 그 퍼티그 테스트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게 100만 번이다. 1초에 100만 번이면 100만 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죠? 1억 번이라 그러면 1억 초를 꼭 해줘야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가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퍼티그 테스트가 매우 이제 오래 걸리는 시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프랙처가 일어나는 힘보다 더 작은 힘을 가해도 이제 그 깨지는 현상이 바로 뭐냐? 프랙처 일어나는 것이 퍼티그라고 피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 스트레스 응력 집중이에요. 어떤 거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불공명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뭐냐 스트레스가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힘을 P를 가하잖아요.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그 단면에 일정해 줄 수는 없고요. 뭐 누를 거예요. 누르면 이제 요 누르는 점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하중이 되게 많이 가해지다가 가해지겠죠. 그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서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일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 영역에서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센트로이드에 가게 되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극부적으로 이게 여기는 A분의 P가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이만큼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생하냐? 지오메트릭 디스컨티뉴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단면이 변한다든가 홀이 있다든가 그루브가 있다든가 노치가 있다든가 이런 스레드가 있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뭐냐? 어떤 스몰 조그마한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더 큰 값이 발생을 해요.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센트 버나드 프린시플은 아까 여기 이제 하중이 가했을 때 유니폼 액실로 가했을 때 여기 크로스 섹션에 이제 유니폼하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아니고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일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만약에 B만큼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정하게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센트 버나드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있는 케이스예요. 구멍이 있는 게 대표적인데 구멍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서의 스트레스는 이제 요 구멍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마를 구하라 그러면 시그마는 BT분의 뭐 P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D만큼 빠졌어. 그러면 EC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는 B가 아니고 B 마이너스 뭐예요? D 곱하기 T의 뭐예요? P가 되겠죠. 이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구멍이 있으면. 그게 바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B를 한번 해봤더니 뭐 이거 구하는 거는 학부 과정은 아니고 구하는 걸 봤더니만 우리가 D분의 B가 0일 때 요 정도 0일 때 거의 구멍 없는 거, 그 구멍이 매우 작은 거죠. 그때가 3배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질수록 그러니까 D가 오히려 커질수록 이제 그 0.5배까지 가면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컨센트레이션은 더 심하다는 거죠. 시그마 맥스가 크다는 게 아니고요. 컨센트레이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구멍들이 있으면 우리가 계산했던 요거보다 실제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 요렇게 사각형 딱 90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매우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이런 그루브를 줘요. 필렛을 줘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 이게 이제 완곡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집중도가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K가 뭐냐면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인데요. 레이쇼가 되고요. 그게 뭐냐? 이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이게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때 보면 다 뭐냐? 여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요. 필렛을 줘요.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컨센트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까지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다 했고요. 그래서 2장은 5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